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아빠의 갑작스러운 간암 소식에 가족 모두가 힘들어하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얻고자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딸하면 애교도 많고 아빠 술 그리고 담배 피지 마, 몸 안 좋아 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저는 아들만도 못한 딸이에요. 아빠와 서먹해진 계기는 오래전 중학교 시절 사춘기를 겪으면서 짝사랑하던 오빠가 저에겐 전부였던 시절이었답니다. 그 오빠와 밤새 통화를 하기도 했는데 그러다 핸드폰 요금이 한 달에 15만 원 이상이 나오기도 했었죠. 사건이 있던 밤 저는 이불 속에서 몰래 오빠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거실에서 TV를 보시던 아빠가 화가 많이 나서 그만 끊으라고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조용히 이불 속에서 제 생각에는 안 들린다고 생각하며 통화를 했었네요. 그리고 난 후 정말 화가 나신 아빠는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셨는데 저는 절대 뺏기지 않고 통화를 유지하려고 했네요. 결국 아빠는 그날 화를 내시며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버리셨어요. 정말 사소한 일이었지만 어린 시절 저는 너무나 화가 났고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너무나 사소한 일이었는데 아빠는 다음날 딸에게 미안했는지 절 웃으며 찔러보기도 하고 장난도 치며 달래주려 했었어요. 하지만 전 아빠가 믿기도 했고 그런 아빠를 계속 거부하다 나중엔 그런 사소한 일에 아무런 감정이 없었지만 계속 거부를 하다 보니 무려 8년째 말 한마디 못 나누는 어색한 사이가 되었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도 서로 전혀 말 한마디 없이 타기도 했었고 엄마는 밥 다 됐으니 밥 먹자 해도 절대 아빠한테 식사라는 말도 안 했어요. 가끔 길에서 마주쳐도 그냥 하고 다음 말이 이어가지 않은 사이로 친구들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지만 전 옆에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서 있기도 하였고 현재까지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현재 아빠가 매우 아프신데도 변함없이 저는 아빠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바보예요. 아빠는 딸 걱정이 되었는지 그냥 간에 혹이 생겼고 수술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신 후 병원에 일주일 정도 입원하셨고 퇴원 바로 전날 저와 동생은 아빠를 보러 갔지만 정말 못 알아볼 정도여서 지나쳐 버렸는데 뒤에서 저와 동생을 부르셔서 아빠라는 것을 알았죠. 그만큼 아빠는 수술 후 고생을 하셔서 그런지 얼굴이 폭삭 늙으신 것 같아 안쓰러웠습니다. 그날도 저는 친구와 놀러 가기로 약속을 하였지만 엄마한테 전화가 왔고 엄마는 지금 어디냐고 물으셨는데 놀러 간다고 했더니 엄마는 화난 목소리로 넌 너만 생각하냐? 집에 좀 있으면 안 돼? 라며 큰 소리를 내셨어요. 영문도 모르는 저는 엄마가 갑자기 왜 그러지? 왜 갑자기 화를 내실까? 별 생각 없이 동대문에 가서 친구랑 맛있게 밥도 먹고 쇼핑도 하려고 했지만 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언니, 아빠가 많이 아프시대. 무슨 소리야? 아빠 수술 받고 오늘 퇴원하셨잖아. 한동안 말이 없던 동생은 조용한 목소리로 아빠 암이래, 간암. 이라는 말을 듣고 너무나 슬퍼 눈물을 흘렸어요. 한적한 가게 구석진 곳에 울음을 터뜨리며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하지? 왜 하필 우리 아빠지? 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쇼핑이고 뭐고 집으로 향하면서 거리에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아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전철 버스에서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처음에는 소리도 질러보며 소리내어 울었는데 나중엔 저도 지쳤는지 아빠 생각만 하면 울었어요. 간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일주일이 흘렀지만 아빠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회사를 다니고 계세요. 전 아빠가 회사도 출근하시고 엄마 또한 일주일만 버티면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 특별한 말씀이 없으셔서 요즘은 암도 고칠 수 있다고 하고 집에서 식이요법과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희망이 있구나 생각했어요. 수술 이후 아빠는 밥그릇에 반도 드시지 못해 안타까웠어요. 어제는 엄마랑 간에 좋은 음식이나 어떻게 식이요법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있었고 진행 단계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그래서 전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간암 초기도 있고 중기도 있고 말기도 있다고 하였고 아빠는 단계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 엄마도 병원 의사가 말해주지 않아 모르겠다고 단지 암세포가 5cm 된다고 하더라는 말만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5cm? 하며 지식인의 5cm는 어느 정도의 진행 단계인지 찾아보았고 초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말기에 가깝다고 하네요. 중기까지가 3cm라고 하네요. 사실 말기라는 것이 정확할지도 모르고 저는 계속해서 아니다, 중기에서 말기 사이일 것이다,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마 말기라는 말은 하지 못하고 엄마, 아빠 생각보다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 했는데 엄마와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계속 울기만 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무척 살갑기도 하지만
집에서는 표현도 못하는 성격이라 마음 아프신 엄마를 안아주지도 못했어요. 간암의 간을 절제하는 간 절제 수술이 가장 좋지만 초기밖에 수술이 안 된다고 하네요. 아빠 식이요법 이런 것도 별 효과가 없다고 하네요. 마지막 희망은 간 이식 수술밖에 없다고 하는데 수술이 성공률이 그다지 높지 않아 뇌사자 이식 같은 경우는 지방병원도 가능하지만 생체 이식 같은 경우는 매우 어렵다고 하네요. 서울 큰병원, 현대 아산병원이나 강남 성모병원, 삼성병원 이런 곳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생체 이식도 맞는 간을 찾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하네요. 가족들 중에 간이 맞는 확률도 적고 또한 간암 이식 받은 분들 보니 친척들이라 해도 모른 척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건 당연할 수 있지만 기증자의 경우 기증자 검사라고 기증하기 적합한 간인지 확인하는데 비용이 300만 원이나 든다고 합니다. 엄마와 저만 검사한다 해도 최소 600만 원은 들고 또 간이 맞을지도 모르죠. 장기 기증하시는 뇌사자들 분들 중에 찾는 것도 희망을 갖기 힘들고요. 저희 엄마는 새벽 내내 잠을 못 주무시고 있으며 오늘도 갑자기 새벽 5시쯤 제 방에 들어와 옛날에 할머니들 말씀 들어보면 자식 다 필요 없다고 영감탱이가 가장 좋다라는 말이 이제야 그 말을 이해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 없으면 엄마 못 산다고. 예전에 몰랐는데 아빠가 얼마나 엄마한테 잘해줬는지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 같다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며 설거지,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주시고 그때는 사소하게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큰 것이었다고. 지금은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네요. 맨날 잔소리만 했는데 너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하냐 말씀하시는데 정말 현재 남은 빚은 산더미고 집도 내놓으려고 하는데 모두 대출받아 한 것이라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없다네요. 아산병원 같은 경우도 알아보니 간 이식 수술만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 병실값부터 모두 따져보니 1억 정도 생각해야 된다네요. 아빠 입원하시면 저희 집 생활은 모두 정지 상태예요. 당장 이번 달 이자까지 해서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카드값이며 내야 하는 상황인데 병원비는 또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마음이 무겁네요. 지금 대학교 1학년생인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너무 속상해요. 차라리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오면 좋겠지만 휴학만 가능하면 당장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돈은 둘째치고 길바닥에서 생활하는 일이 있더라도 정말 맞는 간을 가진 분만 나타나서 드라마처럼 맞는 간 찾아 우리 아빠가 살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지금 아빠가 간암인 것은 아빠가 원치 않기 때문에 가족들만 알고 엄마도 저한테 입단속 철저히 하고 쉬쉬하고 있는 상황인데 엄마는 너무 힘들어하세요. 어디 상의할 사람도 없고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아서 무엇부터 해야 될지 가슴 답답해하세요. 혹시 간이 아니더라도 골수 이식이나 어떤 장기든 이식 받으시거나 기증하신 분 있으신가요? 아무런 얘기라도 상관없으니 조언 부탁할게요. 저는 장기 이식이라는 것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아빠가 이렇게 되고 나니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절실히 느껴지네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장기 이식이 활발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다가올 두려움이 무서워 밤새 베개를 적시며 울고 있어요. 이제야 가족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네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4살 때 아빠에게 간 이식을 했어요. 거짓말 아니니 믿으셔도 되고 힘내시라는 말씀을 하고 싶네요. 우리 가족은 그래도 오빠 저 모두 아빠에게 기증할 간이 맞아 잘 되었지만 다른 분들은 맞지 않아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하시더군요. 오빠는 남자라 술도 마시고 그래서 이왕 하는 거면 제가 하겠다고 했죠. 검사 결과 오빠보다 제 간이 더 좋다고 했었고 저는 주저없이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멀쩡한 딸, 젊은 딸 배에 칼 대니 아빠 마음도 편치 않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수술 전날 아빠가 새벽에 잠도 못 주무시고 우시는 걸 보았고 저는 정말로 두렵지도 무섭지도 않았어요. 자식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죠. 우리 아빠는 오랫동안 간지병을 앓으셨고 제가 중3 때부터 비형간염, 간경화와 말기 합병증 많이 병원에 실려가시기도 하셨고 몇 년 동안 약을 계속 먹어도 낫지 않더군요. 악화되기만 할 뿐이었어요. 자식들 뒷바라지 때문에 내 몸 아파도 계속 일을 하시고 간암 전 단계였지만 병원에서 이식밖에 방법이 없다고 해서 2003년 5월에 하였어요. 하지만 이식값이 정말 몇 천만 원으로 부담은 되었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작은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도 했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아빠가 우리 가족 옆에 건강하게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정말로 행복해요. 수술 후에도 달마다 병원에 가서 진료받아야 하는데 100은 기본으로 들어가며 쓰니가 보험이라도 가입하셨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우리 집은 아빠가 아프시기 전에 집을 사야 해서 자금이 모자랐고 아빠 보험을 해약해서 보험도 없는 상태였어요. 저희 집도 힘들었지만 다들 극복하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쓰니도 힘내시고 주저앉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마지막 댓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과 댓글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슬프다.